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석사과정 김호영입니다. 저의 두 번째 Paper You Must Read PYMR 논문은 2016년 네이처에 퍼블리시된 알파고에 대한 논문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 and Tree Search입니다. 오늘의 논문 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소개와 논문을 읽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MCTS에 대해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폴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고, 알파벳의 구글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그 당시 간간히 언급은 되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던 인공지능, 즉 AI는 2016년 3월 알파고와 바둑 프로 기사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4대 1의 승리를 거둔 알파고는 인간의 예상을 상회하는 인공지능의 위력을 전 세계에 알린 한편 1승이라는 한 줌의 위안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영어로 고라고 불리는 바둑은 오랫동안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체스보다 방대한 경우의 수에 있는데 바둑판의 경우 가로 세로 19by 19로 둘 수 있는 첫 수만 361가지에 달하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우주 전체 원자의 개수인 10의 80승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최고의 슈퍼컴퓨터 서밋으로 바둑을 두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1만 년이 걸리며 나사의 양자 컴퓨터 D-Wave 2000Q로 계산 시 20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의 알파고는 어떻게 인공지능의 금기 영역이라 불리던 바둑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문 리뷰에 앞서 MCTS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둑은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인데 크게 트리의 브레드 서치를 줄이는 방법, 즉 착수 위치를 이그젝트하게 전부 고려하는 대신 좀 더 작은 숫자로 줄이는 방법, 그리고 트리의 뎁스를 줄이는 방법, 즉 매번 트리를 이그젝트하게 끝까지 보지 않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알파고 이전의 소타 바둑 시스템들은 MCTS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MCTS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의 약어로 의사결정을 위한 체험적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MCTS는 랜덤하게 노드 하나를 샘플링하고 그것을 통해 확률적인 방법으로 어프록시메이트 트리 서치하는 방법론으로 계속 반복하면 점근적으로 옵티멀 밸류 펑션으로 컨버즈 하는 것이 역시 증명되어 있습니다. MCTS의 핵심은 트리 폴리시, 그리고 디폴트 폴리시이며 지금부터 4개의 스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렉션 단계에서는 루트 노드에서 트리 폴리시, 차일드 셀렉션 폴리시를 리커시브하게 적용하여 리프 노드 L까지 도달한 후 L을 셀렉해줍니다. 다음으로 익스펜션 단계에서는 만약 도달한 리프 L이 터미널 스테이트가 아니라면, 즉 L에서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면 트리 폴리시, 리프 크리에이트 폴리시에 의해 새로운 차일드 노드가 한 개 혹은 여러 개 생성되어 트리를 익스펜드 해줍니다. 셀렉션과 익스펜션 단계에서는 트리 폴리시가 사용이 되며 이미 존재하는 서치 트리에서 리프 노드를 셀렉하거나 크리에이트하는 폴리시를 의미합니다. 바둑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수를 예측하는 폴리시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새로운 노드에서 디폴트 폴리시에 따른 아웃컴을 계산합니다. 이때 디폴트 폴리시가 사용되며 바둑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승리할 수 있을지 매저하는 폴리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백프로파게이션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셀렉션에서 사용하는 스태티스틱들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폴리시도 사용을 하지 않지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각 폴리시의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4개의 스텝이 한 이터레이션으로 MCTS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자신의 다음 액션으로 삼게 됩니다.
결국 MCTS의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트리 폴리시, 2번 디폴트 폴리시, 3번 베스트 차일드 셀렉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종류가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알고리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강화학습스러운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휴리스틱, 즉 리즈너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으며 어시메트릭, 왼쪽 하단의 그림처럼 트리를 시메트릭하지 않게 더 렐레번트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서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MCTS가 비록 풀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결국에는 바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브레드와 뎁스를 줄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알파고에서는 이 둘을 줄이기 위하여 딥러닝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고 먼저 착수하는 지점을 평가하기 위한 밸류 네트워크, 그리고 샘플링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기 위한 폴리시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알파고가 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트리의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 밸류 네트워크와 폴리시 네트워크,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한 번에 러닝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MCTS의 성능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바둑뿐만 아니라 MCTS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에 적용 가능합니다. 알파고의 MCTS를 스텝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셀렉션 단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Q 더하기 U가 가장 큰 지점을 셀렉트 해주고 익스펜션에서 비지 카운트가 40회 이상 시 차일드 노드를 익스펜드 해줍니다. 이때 Q는 액션 밸류 값을, U는 폴리시 네트워크와 노드 방문 횟수에 의해 결정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강화 학습을 이용한 밸류 네트워크와 패스트 롤아웃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리워드를 계산해주며 백프로파게이션 단계에서는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 리프 노드까지 모든 엣지의 파라미터를 갱신해줍니다. 이 네 가지 스텝을 반복하다가 베스트 차일드 셀렉션으로 로버스트한 차일드, 즉 비지 카운트가 가장 높은 노드를 선택해줍니다. 알파고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하는데 SL 네트워크는 그동안 실제 프로 기사가 두었던 기보를 바탕으로 특정 기보에 대한 다음 수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RL 네트워크는 SL 네트워크로 이니셜한 후 강화 학습 방식, 즉 알파고의 자가대국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주어진 기보에 대한 다음 수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MCTS의 개념과 알파고가 어떻게 MCTS의 성능을 끌어올렸는지 간단히 살펴보았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논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폴리시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닝 파이프의 첫 단계에서 기존의 연구와 같이 지도학습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수를 예측하도록 하였는데 SL 네트워크 폴리시는 기본적으로 시그마의 웨이트를 가지는 컨볼루전 레이어와 렉티파이어 논 리니얼리티가 반복되는 CNN 구조로 아웃풋 A의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즉, 인풋은 시간 t일 때의 기보 S이며 아웃풋은 시간 t 플러스 1일 때의 기보 A가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랜덤하게 샘플링된 스테이트 액션 페어 S, A에 의해 학습되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 스테이트 S에서 인간의 수 A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13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 폴리시를 학습하였으며 KGS 고 서버에서 3천만 개의 포지션, 바둑 기보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소타 성능 44.4%를 57%의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로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의 애큐러시 향상에도 위닝 레이트의 상승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향상되지만 서치 과정에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생기기 때문에 롤아웃 폴리시를 사용해주고 이때 정확도는 24.2%까지 떨어지지만 계산 속도는
3mm에서 2마이크로까지 약 1500배 정도 빨라집니다. 트레이닝의 두 번째 단계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레인포스먼트 러닝, 즉 RL을 통해 폴리시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RL은 기본적으로 SL 폴리시 네트워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웨이트, 로우 또한 같은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현재의 폴리시 네트워크와 랜덤하게 선택된 이전 이터레이션 폴리시 네트워크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며 상대의 풀을 랜덤하게 셀렉트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해줍니다. RL도 마찬가지로 SGA를 이용하여 Expected Reward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며 리워드 펑션은 이겼을 때 플러스 1, 졌을 때 마이너스 1을 주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RL 폴리시가 SL 폴리시와의 대국에서 약 80%의 이상의 승률을 보이며 KGS에서 아마 2단으로 기록된 바둑 프로그램 패치를 상대로 85%의 승률을 기록했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온리 SL의 경우 승률은 11%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트레이닝의 마지막 단계는 포지션, 즉 현재 상태 평가에 집중하며 밸류 펑션을 계산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 S에서 양쪽 플레이어가 폴리시 P로 게임을 진행할 때 결과를 예측하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가장 윗줄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둑에서의 최적의 수는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옵티말 밸류 펑션을 학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파고는 이 문제를 RL 폴리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옵티말 밸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밸류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스테이트 아웃컴 페어를 이용하여 학습하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SGD를 사용하여 예측값과 상응하는 아웃컴 Z 사이에 민 스퀘어드 에러, MSE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밸류 네트워크는 폴리시 네트워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아웃풋은 확률 분포가 아닌 하나의 예측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리그레션이 되게 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학습할 경우 한 개의 기보를 가지는 스테이트 S에 비해 리워드 타겟이 전체 게임에 대해 정의되기 때문에 석세시브 포지션끼리의 코릴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오버피팅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새로운 수에 대해 일반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대신 게임 전체의 결과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알파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천만 개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각자 다른 게임에서 가져와 RL 폴리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가 대국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밸류 네트워크의 학습에 사용하여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트레이닝 에러 0.19, 테스트 에러 0.37로 오버피팅 되었던 네트워크가 트레이닝 에러 0.26, 테스트 에러 0.234로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된 네트워크로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래프는 랜덤 폴리시, 패스트 롤아웃 폴리시, 밸류 네트워크, SL 네트워크, 그리고 RL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각각의 밸류 네트워크의 MSE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MSE는 실제 프로 기사가 둔 수와 각 폴리시로 둔 수와의 로스를 의미하며 RL을 썼을 때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네트워크를 통해 알파고에서 3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파이프라인 형태로 묶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사람이 실제로 둔 기보를 바탕으로 롤아웃 폴리시, SL 폴리시를 학습하고 SL 폴리시를 이니셜한 값으로 RL 폴리시를 러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한번 언급되었던 롤아웃 폴리시는 전체 바둑 상태가 아닌 로컬한 3x3 판에서 다음 수를 빠르게 예측하여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게임을 플레이한 후 시뮬레이션하는 폴리시를 의미하며 약 1500배 정도 빠른 계산을 보여주는 나이브한 어프로치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폴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폴리시 네트워크들은 전부 인풋, 아웃풋이 기보로 나타나고 밸류 네트워크는
보드 전체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학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폴리시 네트워크는 주어진 기보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액션을 고르는 방식으로 MCTS의 셀렉션 역할을 하고 있고, 밸류 네트워크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둘 수 있는 점들 중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즉 리워드가 가장 높은 곳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알파고의 구체적인 CNN 구조인데, 앞서 언급했던 13개의 컨볼루전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프트맥스와 렉티파이어를 통해서 아웃풋이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를 설계하였으니 실제로 이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MCTS 알고리즘에 결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TS의 셀렉션 단계입니다. 알파고는 루커헤드 서치를 이용해서 다음 수 액션을 셀렉트 해주게 되는데, 서치 트리의 각 엣지는 다음 세 가지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액션 밸류 Q, 비짓 카운트 N,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 P,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장하게 되고, 트리는 시뮬레이션에 의해 루트 스테이트, 즉 현재 바둑판의 상황에서 시작해 트래버설 됩니다. 이는 백업 없이 트리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뮬레이션의 각 타임 스텝 T에서 액션 A는 스테이트 ST의 하단의 식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보너스 U는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에 비례하게 되지만, 비짓 횟수가 증가하면 디케이 되면서 익스플로레이션이 장려되고, 트래버설이 리프 노드 SL에 도달하면 리프 노드는 익스펜션 됩니다. 익스펜션은 SL 폴리시 네트워크에 의해 한 번만 진행이 되고, 출력 확률은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로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리프 노드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의해 평가되게 되는데, 첫 번째 밸류 네트워크의 아웃풋, 두 번째 패스트 롤아웃 폴리시를 이용한 랜덤 롤아웃에 의해 게임이 터미널 스텝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된 아웃컴입니다. 이 두 가지 이밸류에이션은 믹싱 파라미터 람다에 의해서 리프 이밸류에이션으로 결합되게 됩니다. 앞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 엣지들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알파고의 MCTS는 각각의 엣지에 액션 밸류 Q, 비짓 카운트 N,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 P를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P는 SL 네트워크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남은 거는 Q와 N이 됩니다. 이 값들은 중간에 보실 수 있는 수식을 통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먼저 SI의 L은 i번째 시뮬레이션의 리프 노드이며, 1s,a,i는 엣지 s,a가 i번째 시뮬레이션에서 방문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서치가 끝나고 나면 알고리즘은 루트 포지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방문된 수를 다음 수로 셀렉 해줍니다. 여기서 알파고가 더 강력한 RL 폴리시보다 SL 폴리시를 사용할 시에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는 인간이 훨씬 더 다양한 수를 생각하는 반면에 RL은 하나의 최적의 수를 선택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RL 폴리시 네트워크는 밸류 네트워크 생성 시에만 사용될 뿐 실제 게임 플레이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RL 폴리시로부터 생성된 밸류 펑션은 SL 폴리시에 의해 생성된 밸류 펑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자세한 네트워크의 구조나 코드 구현보다는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모델은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알파고는 MCTS를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훨씬 성능을 개선한 워크라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는 SL, RL 두 개의 폴리시 네트워크, 그리고 밸류 네트워크,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폴리시 네트워크는 MCTS의 셀렉션에서 쓰이게 되며, 밸류 네트워크는 MCTS의 이밸류에이션에서 쓰이게 됩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면, 예를 들어 스케줄링, 밸류 네트워크, 클래시컬 플래닝 등의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었고, 인공지능이 범접하기 힘든 바둑이라는 영역에서도 인간보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알파고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